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9일 금요일이에요. 황금 같은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쉬실 땐 쉬시더라도 잠시 저랑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구들경. 이 구들경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뭐 경직되다, 경질, 그러니까 질이 연한 거는 연질,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연질, 딱딱한 경질, 그러니까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경하다, 뭐 경음화라는 거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이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글로는 학과라고 써도 말할 땐 학과. 너 무슨 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과야? 이렇게 안 하고 효과적이다. 효과인데 말할 땐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옷장인데 쓸 때는 말할 땐 옷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햇살 그러면은 시옷이지만 쌍시옷으로 발음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경음화 현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이제 화산이 탁 터질 때 이게 녹아 흐르는 그 돌, 여기 돌이 나왔죠. 이 돌이 어떻게 굳어졌다 이런 얘기야. 딱딱하게 굳어져서 단단하다. 이거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갱 아니면 고칠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가 갱이 나온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돌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처음에는 용암이 막 흘러나와서 액체처럼 이게 막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굳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변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용암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려왔던 것이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졌으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죠? 흐르던 것이 단단하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굳어졌다는 데서 이거는 단단하다. 그래서 구들경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여기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그 자원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이 글자를 원래대로 쓰면은 밝을 병에다가 칠복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원래는 이것이 본자다. 이 다시경 고칠경자가 원래는 본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요걸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밝게 지도 편들에서 고쳐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술라군이라는 거는 순찰하는 사람. 옛날에 이게 골목 아니면 궁궐 내에서도 저도 시골 살 때 보면은 야경 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을에 외부에 어떤 외지인이 들어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 어느 가족을 뭐 위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탁탁 치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 야경 돈다. 밤에 이제 이렇게 순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옛날로 따지면은 술라군이 이 그 탁탁 이게 치는 게 있어요.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여기 칠복자죠. 그러니까 이게 치면서 북과 징 소리를 이게 막 채워내면서 시끄럽게 치면서 뭐냐면은 밝아오는 그 새날을 가리킨다 해서 고치다 아니면은 다시라는 뜻. 그러니까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오늘은 이제 그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요, 날짜를. 그리고 다시라는 거는 또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시갱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적인 설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구들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왜 우리가 뭐 경직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아주 흔하게 이제 그 쓰는 말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집가. 집가 그러면은 너무 흔한 아는 글자죠. 이거는 뭐 가보, 가정, 가족, 또 뭐 가계부, 전문가, 또 국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라국자를 쓰면은 우리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자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만약에 노래가 썼어요. 제가 이렇게 국가라는 거는 애국가 나라를 상징하는 이제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의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여기 이제 집이 나왔어요. 집이 나왔고 밑에 있는 거는 돼지시자예요. 돼지시 이거는 집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를 놓고 보면은 뭐냐면 집안에 돼지가 있는 모습.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울타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 돼지우리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뜻이 이 집 안에 돼지우리를 이제 뜻하는 거였는데 이 나중에는 후에 사람이 사는 집으로 뜻이 바뀌었다. 자전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제가 이게 자전에 나왔다고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원풀이를 어떤 때 보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전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톡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이거는 좀 약간 억지가 있어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자전에 있다, 자원풀이에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이게 조금 그 시청하시는 분이 이게 와닿을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게 좀 약간 억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전에 있는 설명이지 제 설명이 아니라는,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전에서 나온 건 자전에서 나왔다고, 또 자원풀이에서 나온 건 자원풀이, 어떤 때는 때로는 제 생각을 전할 때는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뜻이 이게 딱 전달될 때, 자원풀이가 전달될 때 요건 약간 좀 말이 좀 어거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그 출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자전에서 이게 나온 거를 전해드리자면은 원래는 돼지우리였는데 나중에 사람 사는 집이란 뜻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지우고, 그리고 이 집가자 같은 경우에 이 돼지시는 이 돼지가 이렇게 다리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포개져서 누워있는 모습을 나타난다. 상형자예요. 이거는 돼지시는. 이거는 집면, 이 집을 뜻하는 거. 이 글자가 나오면 거의 다 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건널섭. 자, 이 건널섭은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섭외한다 할 때, 뭐 섭렵하다, 뭐 두루 섭렵하다 할 때 섭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니면 교섭 단체 할 때, 뭐 내정 간섭할 때 간섭하다. 근데 다 건널섭자 이거를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물을 건너는데 이 뒤에 있는 거는 걸음보자잖아요. 걸을보도 되고 걸음보도 되고, 이거는 뭐냐면 물을 건넌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건너서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지점에 있어요. 지금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가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 밑에 한참 밑에 가야 다리가 있는데 이리 가면은 이건 직선거리 아주 빨라요. 그렇다면 여기를 물을 건너서 간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다리를 건너서 가도 물을 건너가는 거고 내가 물을 저벅저벅 건너가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뭘로? 물을 걸어서 걸어간다, 이제 건너간다 이런 얘기예요. 물을 걸어서 건너간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그 물이 내 만약에 발목이나 무릎까지 찬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겨울에, 이 추울 때는 얼지 않았는데 만약에 살얼음 정도 얼었다 그러면 얼마나 발이 시렸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간다 하더라도 건너는데 물을 건넌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글자 자체가 건널섭이. 이 글자 건널섭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제가 문장을 준비했다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 내일 한번 또 기대해 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